자,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것은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잘 알고 있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어떻게 나왔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이제 근의 공식이 있다고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얘가 이제 0보다 크냐 아니면 0이랑 같냐 아니면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 근의 성질들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판별식이라고 하고, 뭐 0보다 클 때는 뭐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0일 때는 뭐 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뭐 이제 두 개 허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근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판별식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은 3차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근을 판별할 수 있는 어떤 판별식이 있느냐,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접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요런 게 있었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x3승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이라는 요런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p와 q에 따라서 곡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변곡점은 항상 y축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q가 되고, 그다음 요때 요 기울기가 p가 되는 거니까 이 p나 q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변곡점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P 그 다음에 Q, 그래서 이 P와 Q의 관계에 따라서 근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하나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근이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림을 잘 그리면 그러면 사실 이제 중근도 나올 수 있죠. 그죠? P와 Q랑 관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2차 방정식과 유사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d 플러스랑 d 마이너스라는 애가 있었죠. 항상 요 제곱근, 이 세제곱근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제곱근은 양수일 때도 구할 수 있고 음수일 때도 구할 수 있고 항상 실수가 하나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 자, 제곱근을 이제 해결을 할 때 이 제곱근이 결국에는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이 d 플러스랑 d 마이너스라는 애 자체가 뭔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복소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을 하려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따로 수식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pq라고 해가지고 얘는 2분의 q의 제곱 더하기 3분의 p의 세제곱을 우리가 dpq라고 놔두고, 자, 얘의 부호에 따라서 3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dpq가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자, 0보다 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이 양수가 되겠죠. 얘가 이제 dpq니까 이 부분이 양수니까 이 제곱근을 우리가 쉽게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얘도 양수니까 양수는 쉽게 우리가 제곱근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실수가 나올 수 있죠. 이 부분, 이 d 플러스와 d 마이너스가 실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d 플러스와 d 마이너스 당연히 실수고, 얘네들이 세제곱근도 당연히 실수겠죠. 일단 얘네들이 실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x1도 어떻게 되냐, 실수가 됩니다. 실수를 두 개 더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x2와 x3는 보면은 지금 실수에 어떤 복소수가 곱해져 있고 여기도 실수에 복소수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복소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x2랑 x3는 복소수야. 근데 어떤 복소수냐, 사실 얘들은 켤레 복소수입니다. 켤레 복소수.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x2에다가 발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복켤레를 해본다. 켤레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근 d 플러스에, 얘는 실수니까 건들 필요 없고 오메가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제곱근 d 마이너스에 오메가 제곱에도 바가 들어가겠죠. 자, 요거를 다시 계산을 해주면 세제곱근 d 플러스에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d-의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x3가 돼요. 그래서 x2와 x3는 켤레 복소수가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dpq가 이제 0보다 클 때는 이제 하나의 실수, 하나의 실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켤레의 근이 된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좀 지우고,
자, 두 번째로 dpq가 0일 때는 어떨까요? 자, 0이 되면 그러면 이 부분이 다 0이죠. 이 부분이 날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d 플러스랑 우리가 d 마이너스가 똑같아지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1은 그냥 어떤 실근이 하나 나오겠죠. 실근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x2랑 x3는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근 d 플러스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옮기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d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자, d 플러스랑 d 마이너스가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랑 얘도 똑같겠죠. 그래서 얘를 d 플러스라고 묶어주면 그러면 세제곱근 d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 이렇게 이제 묶이겠죠. 근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세제곱근 d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오게 되고, 얘도 이제 실근, 그래서 얘는 중근입니다. x2와 x3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중근인 실근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p랑 q가 0이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x1이랑 x2랑 x3가 전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3중근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P와 Q에 따라서 아까 이 어떤 3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막 바뀔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3차 방정식이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는 변곡점이고요. 이렇게 Q,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P 해서 근이 지금 여기 하나랑 여기 이렇게 중근, 이렇게 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밑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근을 가지고 여기서 근을 하나 가지고, 이것도 좀 그림이 안 이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제 3중근을 가진다는 거는 이제 P랑 Q가 다 0이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실 그냥 그런 거죠. 뭐냐면 x3승 더하기 px 더하기 q인데, P랑 Q가 0이면 그냥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x3승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 3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3중근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PQ가 0일 때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우고, 자, 세 번째로는 DPQ가 이제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가 좀 어려운데,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복소수가 두 개가 있어요. 자, 복소수가 두 개가 있는데 G1과 G2가 있다고 합시다. 자, 있는데 G1과 G2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G1과 G2를 곱했을 때 양수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G1과 G2는 켤레 관계에 있다. 자, 이런 성질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G1을 우리가 극좌표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세타1 표현할 수 있고, G2를 세타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거리는 그냥 같다고 R이라고 둘게요. 자, 그 다음에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곱하면 얘를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R제곱에다가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되죠. 근데 얘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는 것은 얘가 이제 실수가 된다는 뜻이죠. 복소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실수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수인데 0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0도. 0도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얘가 어떤 실수의 양수인 실수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타1은 마이너스 세타2라는 것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G1은 G2의 켤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복소 평면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원 위에 어떤, 자, 이게 반지름 R인 어떤 원 위에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세타1이고 하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1이면 항상 이렇게 대칭하게 x축의 대칭으로 있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얘가 세타1이고 얘가 마이너스 세타1일 때도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대칭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같고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두 복소수는 켤레 관계에 있다. 자, 요걸 안다는 가정하에 다시 돌아와서, 자, 결국에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자, 세제곱근 D 플러스랑 세제곱근 D 마이너스는 서로 켤레 복소수이다. 자, 이걸 보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DPQ가 0보다 작다고 했죠. 그러면 DPQ가 요 부분이죠. 자, 얘가 0보다 작다는 건데, 자, 2분의 Q의 제곱 더하기 3분의 P의 3승이
0보다 작으려면 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항상 이 2분의 q는 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에는 얘가 음수여야 되고 p가 음수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자 p가 음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d 플러스랑 d 마이너스는 크기가 같아요. 자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죠? 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허수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리고 d 마이너스도 요 부분이 허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a 더하기 뭐 bi 꼴이고 얘가 a 마이너스 bi 꼴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크기를 계산해보면 당연히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개의 복소수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세제곱근을 해도 이 복소수의 크기는 똑같겠죠. 둘이. 자 이렇게 두 개의 복소수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얘를 이제 곱했을 때 자 이 두 복소수를 곱하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제곱근 d 플러스랑 세제곱근 d 마이너스가 켤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 요 중간에 이제 요건 어떻게 나왔느냐. 자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도할 때 중간에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제 u와 v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식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uv는 p다. 그 다음에 u의 3승 더하기 v의 3승은 마이너스 q다. 네, 요 식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u랑 v를 구하면 우리가 d 플러스랑 d 마이너스를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요 관계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쭉 다 이제 지우고 정리를 하면 dpq가 얘가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이 세제곱근 d 플러스랑 세제곱근 d 마이너스는 서로 켤레 복소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거 x1은 세제곱근 d 플러스 더하기 세제곱근 d 마이너스죠. 자 얘는 실수가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얘가 a 플러스 bi이고 얘가 a 마이너스 bi면 얘를 두 개 더하면 2a가 되니까 실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는 실수고요. 그 다음에 자 x2는 어떻게 될까? 세제곱근 d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세제곱근 d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근데 얘를 좀 잘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부분 켤레 관계에 있으니까 d 플러스의 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오메가 제곱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죠? 켤레 관계에 있으니까 오메가 바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세제곱근 d 플러스 오메가에다가 세제곱근 d 플러스 오메가의 전체의 바를 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켤레니까 켤레끼리 두 개 더하면 얘도 실수가 됩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이제 x3 같은 경우에도 쭉 이제 전개를 해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근 d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세제곱근 d 마이너스 오메가의 전체 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실수가 됩니다. 자, 뭔가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얘가 음수일 때는 이 d 플러스랑 d 마이너스 얘네들은 뭔가 복소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제곱근을 한 세제곱근 d 플러스랑 세제곱근 d 마이너스도 뭔가 복소수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켤레 복소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x1, x2, x3를 구할 때 이렇게 성질에 의해서 전부 이 세 근 모두 실근이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dpq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겨서 이제 근이 여기랑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나오는 경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총 정리를 다시 하자면 자,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자, 마이너스 dpq가 되고 얘는 2분의 q의 제곱 더하기 3분의 p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는 계속 dpq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었는데 실제의 그 3차 방정식의 판별식에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차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말고 3차나 4차나 5차나 그런 방정식의 그 판별식을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수학자가 개발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 이 dpq 이런 형태인 것은 맞지만 여기에 배 마이너스가 붙어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판별식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d가 우리가 이제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dpq가 0보다 클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실근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켤레 복소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d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마찬가지로
DPQ도 0이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실근이 3개가 나오는데 1개, 그 다음에 2중근 또는 어떻게 되죠? 3중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D가 0보다 클 때는 그때는 DPQ는 이제 0보다 작을 때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2분의 q의 제곱 더하기 3분의 p의 세제곱 요 수식이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몇 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얘는 어디서 나왔다? 3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유도하다 보면 d 플러스 d 마이너스 해서 여기 이제 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는데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이 제곱근 안에 이 부호가 결국에는 실수냐 허수냐를 가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했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q고 그 다음에 요 y축과 만나는 요 변곡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p죠. 그래서 이 p와 q의 관계에 따라서 3차 방정식의 근이 뭔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1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뭐 중근이 됐다가 할 것 같죠. 그거를 실제로 그 수식의 관계가 이제 요 DPQ처럼 요 수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쭉 이제 해봤을 때 어떻게 되죠? 자, 0보다 작을 때는 실근 하나의 켤레 복소근, 0일 때는 실근 3개,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여기도 실근이 3개인데 이때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된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